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제4회 2014년도 전국 인명구조견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나 사고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지난 4일 오후에 실시됐습니다. 네만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11월 7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종석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순직 소방 유가족과 의용 소방대원 등 각계각층에서 3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기념식에 앞서 119 소방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담은 제29초 영화제 공모 우수작이 상영되었고 경기 소방학교 새내기 소방관의 스토리 댄스 공연, 사회 각계각층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당신의 행복을 약속하는 나는 소방관입니다라는 주제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방방재청 조종묵 정부화 담당관 등 5명에게 훈장과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축사를 통해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충원과 노후 소방장비 교체, 첨단 장비 보강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제4회 2014년도 전국 인명구조견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명구조견입니다. 견이 가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 대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앙119 구조본부에서 열렸는데요. 전국 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조견 22마리와 한국인명구조견협회 구조견 8마리가 출전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탤런트 노주현 씨에게 명예 인명구조견 핸들러 위축식을 가졌고 산악수색과 종합전술 평가 등을 거쳐 수상한 구조견과 핸들러 10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습니다. 인명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과 50배 이상 뛰어난 청각을 지니고 있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수색 현장에서 102명을 구조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나 사고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지난 4일 오후에 실시됐습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는 생명의 문. 열어두면 안전지대. 열어두면 안전지대. 이번 캠페인은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등 5곳에서 진행됐는데요.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문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비상구 안전관리 확인 점검 및 안전 스티커 부착과 건축물 안에 비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체험 행사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네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위험지수가 높은 사고를 알아보는 주간 안전예보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있었던 사고들 살펴볼까요? 2009년 11월 7일에는 한라산 등산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던 관광객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2일에는 경상북도 인덕 노인요양센터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산악, 화재, 사고, 위험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악사고 위험지수를 살펴보면 강원 등 3개 지역이 50으로 가장 높고 경남과 전남 지역이 40, 부산이 30입니다. 화재사고 위험지수는 충남 등 4개 지역이 40, 서울 등 6개 지역이 30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는 청소년들의 다중이용업소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장소에서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 통로가 꼭 확보돼야 합니다. 따라서 복도와 계단에서는 물건을 쌓지 말아야 하고 비상구는 항상 열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 안전예보였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현장 출동 365일입니다.
붕괴가 발생하기 전에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난 28일 오전 부산시 진구 전포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구조물에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날 때는 징조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붕괴 전에는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갑자기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해집니다. 또 바닥에 기둥 부위가 솟거나 중앙부에 처진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기둥이 휘거나 대리석 등 마감재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붕괴 징조를 발견했다면 바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도로 위에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부산시 남구 범일동의 동서고가로에서 트레일러 한 대가 곡선도로를 달리던 중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모 씨가 부상을 입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운전자의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차량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타이어가 마모되거나 뜯겨졌다면 곧바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대형 화물차는 주당 평균 야간 운행 시간이 1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졸음운전을 하기 쉬운데요. 운전을 하다가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고 졸음 쉼터를 이용해서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나 바다로 운전하던 차량이 빠졌을 때는 침착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일 저녁 부산시 중리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장모 씨 등 2명은 스스로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면 창문 하나를 열고 차가 물에 잠기기 전에 서둘러 창문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차량용 휴대용 소화기와 망치 등 유리창을 깰 만한 것을 찾아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노약자와 어린이가 함께 타고 있었다면 먼저 탈출시켜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초기화되는 것처럼 현실도 다시 리셋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리셋 증후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현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올바른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현장 출동 365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